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돼. 전화 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숨겨진 얼굴, 룸살롱을 드나드는 이중생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가 명의만 어떻게든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그 뒤에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주무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게 문은 6시 전에 열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 가게로 향하는 길, 영숙의 머릿속에는 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40이 넘어서야 겨우 얻은 늦둥이 아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영숙에게 철수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 모은 돈으로 과외비를 대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철수는 달라.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누구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니.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설레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매일 거울을 보며 괜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강남의 한복판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서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비친 한옥 스타일의 간판, 담소라는 글씨가 품격 있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이에요.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어서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국악 소리와 함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을 젊은 여자가 운영한다고? 영숙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3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피부는 맑았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철수 어머니예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정성껏 준비했으니 편하게 드세요. 지영은 영숙을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하며 손수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제철 재료로 만든 나물, 정갈하게 담긴 생선구이,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국산 콩으로만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된장을 담글 줄 알아? 어머님처럼 훌륭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겸손한 말투, 공손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영숙은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영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교직에 계셨고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셔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요? 그럼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집안이네.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죠. 식사 내내 지영은 영숙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어깨가 으쓱할 만큼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제 안목 괜찮죠? 그래, 참 좋은 분을 만났구나. 영숙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손님 받으며 살아온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품격 있고 능력 있는 여자. 게다가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철수한테 복을 주신 거야. 영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숙은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나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복도를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홀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순간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얼굴.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초등학교 동창 은자였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특유의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자야? 너 김은자 맞지? 그런데 은자는 영숙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하듯 황급히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저러지? 날 못 알아보나? 이상했습니다.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하다니.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영숙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은자였습니다. 은자야, 역시 너였구나. 왜 아껴는? 쉿. 은자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영숙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손에 쥐어진 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돼. 전화 줘. 그 아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은자는 왜 이런 쪽지를 몰래 건넨 걸까?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괜찮으세요? 밖에서 철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래. 금방 나간다. 영숙은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님. 지영은 영숙을 택시까지 정중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주머니 속 쪽지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숙은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돼. 왜? 대체 무슨 이유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영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지영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지만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만 계속 내려다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하지만 은자의 절박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우리 철수를 위해서라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숙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자야, 나 영숙이야. 아까 쪽지. 그게 무슨 뜻이니?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자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지금 혹시 혼자야? 응, 집에 혼자 있어. 은자야, 제발 말해줘. 우리 철수가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철수가 아니라 그 여자 말이야. 은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지영이 말이지? 그래. 박영숙, 너 그 여자 진짜 모습 모르지? 당연히 모를 거야. 손님들한테는 천사처럼 굴거든.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어떤데? 영수가 내가 거기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처음엔 나도 속았어. 그 여자가 얼마나 착한 척을 잘하는지. 은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라. 독사야, 독사. 아니, 독사 중에서도 상독사지. 그게 무슨. 직원들한테 폭행은 기본이야. 손님 없을 때 주방에서 얼마나 쌍욕을 해대는지 몰라. 조금만 실수해도 접시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해.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그 단아하고 우아하던 여자가? 그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을 챙겨주던 여자가? 은자야, 그건 좀. 안 믿겨? 나도 알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 하지만 영수가 이건 시작도 아니야. 은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식당 담소 말이야. 겉으로는 고급 한정식 집이지.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져. 밤에? 밤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저녁 9시 넘어가면 일반 손님은 안 받아. 그때부터는 특별 멤버들만 받지. 다 술 냄새 풍기는 중년 남자들이야. 고급 양복 입고 비싼 차 몰고 오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지영이가 직접 술을 따라줘. 웃으면서 살살 기대면서. 손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2층에는 특별 룸이 있어. VIP 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뭐가 벌어지는지는 우리 같은 일반 직원들도 몰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 하지만 새벽에 청소할 때 보면 술병이며 담배꽁초며 그리고 은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 속옷이 떨어져 있는 걸 본 적도 있어. 영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짓말이지? 은자야, 내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영수가 나도 내 아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아까 식당에서 철수 봤잖아. 그 순진한 얼굴로 지영이 쳐다보는 거. 완전히 홀린 눈이더라. 내가 보기엔 철수도 속은 거야. 우리 철수가. 속았다고? 그래. 그 여자는 돈 있는 남자를 낚는데 천재야. 손님들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겉으로는 착하고 순수한 척하면서. 영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왜 쪽지를 몰래 준 줄 알아? 그 여자가 내가 너한테 뭔가 말하는 걸 보면 가만 안 둬. 이미 전에 한 직원이 손님한테 진실을 말하려다 걸린 적이 있어. 그날 밤 그 직원은 당장 잘렸고 지영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다음날 온몸에 멍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갔어. 세상에. 나도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 하지만 영수가 너는 내 친구잖아. 초등학교 때 너 도시락 없을 때 나한테 나눠준 거 기억나? 그때 내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그런 여자한테 인생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은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수가 내 말 믿어줘. 그리고 제발 이 결혼 막아. 한번 결혼하면 늦어. 그 여자는 돈을 노리는 거야. 분명히.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은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철수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영이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다음 주에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영숙은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 자신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탓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사람을 의심하는 법도 경계하는 법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오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종구. 강력계 형사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한 친구였습니다. 그라면 조용히 뒷조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구야, 나 영숙이야. 오, 영숙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종구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영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 은자의 경고,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까지. 알겠어.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 며칠만 시간을 줘. 고마워, 종구야. 정말 고마워. 사흘 후 종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만나야겠어. 집으로 갈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후 종구가 영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종구는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각오해야 할 거야. 뭐가 나왔어? 은자 말이 맞았어? 그것보다 더 심해. 종구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밤의 강남 거리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 입구에 시크럿이라는 영문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고급 룸살롱이야. 시크릿이라는 곳인데 강남에서도 유명한 곳이지. 종구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술에 취한 중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진은 지난주에 찍힌 거야. 지영이는 담소가 끝나면 여기로 와. 거의 매일 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영이 여러 남자들 사이에 앉아 술을 따르는 모습,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그리고 이건 마지막 사진에서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어진 아들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철수를 올려다보며 애교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가 저런 곳에. 영수가 내 생각엔 내 아들도 완전히 속은 것 같아. 아마 지영이가 자기 일을 숨기고 있을 거야. 철수는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더 심각한 게 있어. 더? 이것보다 더 뭐가 있다는 거야? 지영이는 이미 2번 결혼했어. 둘 다 돈 많은 남자들이었고 이혼하면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지. 한 명은 사업가였는데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면서 10억을 받아갔어. 뭐라고? 그리고 지금은 빚이 많아. 룸살롱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나 봐. 내 추측으론 3번째 결혼 상대를 물색하고 있던 거지. 그게 바로 내 아들이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철수를 잘못 키웠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주지 못했어.
온실 속 화초처럼 숙맥처럼 키워놨더니 꽃뱀한테 당하고 있잖아.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 넘게 밤낮 없이 일하며 키운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다니. 영숙아,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결혼 전이잖아. 그래. 그래, 맞아. 아직 늦지 않았어.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종구야, 나 이대로는 못 있어. 우리 철수를 구해내야 해.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종구는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종구야. 그날 밤 영숙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의 두 얼굴. 낮에는 단아한 한정식집 사장님, 밤에는 룸살롱을 드나드는 여자. 그리고 순진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철수야, 어머니가 꼭 너를 구해낼게.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철수에게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고 지영에 대해서도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면 어때요? 그래, 좋다. 어머니가 준비할 게 있을까? 아니에요, 편하게만 계세요. 지영이네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래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라니. 과연 진짜일까요? 영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노리는 게 뭘까? 영숙은 자신의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살고 있는 집. 모두 합치면 50억은 넘었습니다. 설마 내 재산을? 순간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철수에게 접근한 거라면 확인해 봐야 해. 영숙은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철수야, 지영이한테 부탁 좀 해줄래?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죽 좀 먹고 싶은데 지영이가 끓여주는 죽을 먹고 싶구나. 지영이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아, 그거야 당연하죠. 제가 지영이한테 말할게요. 내일 저녁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철수야, 지영이랑 같이 와. 어머니가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어. 알겠어요, 어머니. 전화를 끄는 영숙은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소파 아래 쿠션 사이에 최신형 녹음기를 숨겨 놓았습니다. 종구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성능은 뛰어났습니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영숙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철수와 지영이 함께 왔습니다. 지영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죽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복죽 끓여왔어요. 몸에 좋은 거라 기력 회복에 좋을 거예요. 아이고,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영숙은 일부러 기침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영이 주방으로 가서 죽을 데우는 동안 영숙은 철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는 소파 쿠션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뭐예요?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래서 말인데.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어머니는 알아. 다음 주에 변호사 선생님 만나서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랑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려고 해.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로 숨기려 했지만 영숙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지금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해야 해. 너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릴 텐데 어머니가 뭘 도와줄 게 있어야지. 그때 지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죽 다 됐어요. 드실래요? 그래, 고맙구나. 지영이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영숙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래, 고맙다. 참 맛있네.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일부러 피곤한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누워 있어야겠다. 너희는 거실에서 좀 쉬다 가거라.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철수와 지영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가 건물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긴다고? 응,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얼마짜리인데? 강남이니까. 한 50억은 될 거야. 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럼 빨리 명의 이전 받아야지. 혹시 어머니가 마음 바꾸시기 전에. 그러게.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난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그럼 상견례 끝나고 바로 진행하자.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영아, 상가 명의만 일단 내 앞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 어려울 게 있어?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건 시간 문제지. 영숙은 방 안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치? 어머니가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응. 그리고 설사 오래 사신다 해도 명의가 내 앞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우리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긴 하지.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철수야, 어머니가 눈치챈 건 아니지? 설마. 우리 어머니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야.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사셨는데 뭘 알겠어.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상견례 때까지는 완벽하게 착한 며느리 연기해야 돼. 알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연기 잘했는데. 어머니 완전히 넘어가셨어. 지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 철수 연기력 좋네?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잖아. 영숙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지영과 아들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진짜 마음을. 철수야, 너마저. 영숙은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진짜 괴물은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지영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철수와 지영이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편히 쉬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영숙은 마지막까지 평범한 어머니인 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소파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상가 명의만 어떻게든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그 뒤에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영숙은 녹음기를 꺼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30년 넘게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나르며 손이 얼마나 자주 데었는지 모릅니다. 겨울 새벽 찬물로 설거지하며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여자와 짜고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영숙은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붉게 부은 눈, 주름진 얼굴. 30년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영숙은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종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구야, 나 영숙이야. 영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종구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아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아들의 배신, 그리고 지영과 철수의 계획까지. 제길. 그 자식이 어떻게? 종구야, 나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지영이에 대해 더 깊이 파봐줘. 진짜 신상, 진짜 가족, 그리고 철수가 어떻게 지영이를 만났는지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알겠어. 시간 좀 줘. 그리고 종구야.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로 복수할 거야. 내 아들한테. 그리고 저 여자한테. 전화를 끄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야. 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끝을 낼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영숙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린 적도 있고 어제는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어. 나이가 드니까 정말 노망이 오나 봐.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검사 좀 받아보시고. 그래야겠지? 근데 철수야,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노망이라도 나면 큰일이잖니. 전화 너머로 철수가 기뻐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끄는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날 저녁 종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아, 나야. 만나야겠어. 중요한 걸 찾아냈어.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응, 지금 가고 있어. 1시간 후 종구가 영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종구야. 종구는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아,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야. 뭐가 나왔어? 종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영이 신상부터 얘기할게. 지영이는 고아 출신이야. 고아? 응.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어. 성장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20살에 고아원 나와서 여러 가게를 전전했지. 종구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지영이가 철수한테 말한 부모님. 교사 출신 아버지랑 전업주부 어머니? 응. 다 거짓말이야. 아니, 정확히는 돈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야. 뭐라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봐. 이게 지영이가 부모라고 소개한 사람들의 실제 신상이야. 종구가 내민 서류에는 두 사람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50대 부부. 주로 드라마나 광고에서 엑스트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접촉해 봤어.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 형사 신분증 보여주니까 겁먹고 다 털어놨어. 뭐라고 하던데? 한 달 전에 어떤 남자한테 연락이 왔대. 상견례 때 부모 역할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대사도 다 외워오고 학력이랑 직업 배경도 다 만들어줬대.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종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들 철수야. 뭐라고? 철수가 직접 배우들을 섭외했어. 지영이 부모 역할을 할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한 거지.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우리 철수가 꾸민 거란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더 있어. 종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담소라는 한정식집. 그것도 철수가 관여했어. 정확히는 철수가 지영이를 만나서 같이 차린 거야. 무슨 소리야? 철수가 1년 전에 룸살롱에서 지영이를 만났어. 그리고 둘이 의기투합했지. 철수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지영이는 결혼으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으니까. 종구는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봐. 1년 전 찍힌 건데 철수가 지영이한테 돈 건네는 장면이야. 이게 담소 차리는 초기 자금이었어. 영숙은 사진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지영에게 봉투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 그 봉투 안에 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분명 영숙이 몰래 용돈이라고 챙겨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본이었다는 거지? 그래. 완벽한 한정식집 운영자, 품격 있는 여자, 좋은 집안 출신. 이 모든 게 철수가 만들어낸 가짜야. 너를 속이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돈이지. 내 재산. 강남 상가 건물 50억. 그걸 노린 거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종구야, 더 있어? 있어. 이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종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야.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구했어.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재산 상속 방법. 부모 재산 빨리 증여받는 법. 상속세 절감 방법.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검색어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인 요양원 비용. 독거노인 사망 시 재산 처리.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이 자식이.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죽일 생각까지 한 거야? 영숙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내가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내 밥값도 제대로 못 먹고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저렇게 됐어? 종구는 영숙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영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철수가 잘못된 거야.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 내 인생 전부를 저 자식한테 줬어. 그런데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모든 희생, 그 모든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응고되었습니다. 종구야. 응? 나 결심했어. 저 자식들한테 똑같이 돌려줄 거야. 영숙은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놈들이 연극을 했다면 나도 연극을 해주지.
뭘 할 건데? 상견례 날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그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저놈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영숙은 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종구야, 나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뭔데? 변호사 선생님 소개해줘. 유언장 작성해야 해. 유언장? 응. 가짜 유언장이랑 진짜 유언장. 두 개 다. 종구는 영숙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알겠어. 내일 당장 연락해 줄게. 그리고 상견례 날 너도 와줘.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 당연하지. 내가 꼭 갈게. 종구가 떠난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영의 진짜 신상, 가짜 부모 프로필, 철수의 검색 기록.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도 운명적인 만남도 효심 깊은 아들의 결혼도. 전부 다 돈을 노린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좋아. 영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대를 만들었으니 내가 결말을 쓸게.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종구가 소개해준 민 변호사는 경력 3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지영과의 계획,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복수까지. 민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상견례 전날 그 유언장을 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저놈들이 완전히 방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는 겁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민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복지재단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드님께는?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하나는 줄게요. 해장국집 비법이 적힌 노트. 그것만. 노트요? 네. 내가 30년 동안 손님들 받으며 적어 놓은 거예요. 육수 끓이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장사 노하우까지. 전부 다 들어있죠. 민 변호사는 영숙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아드님께 직접 노력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시군요. 그래요. 돈으로 사람을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으니 이제는 두 손으로 직접 일하며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내내 영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상견례 날 선생님도 와주실 수 있나요? 유언장을 직접 공개해 주셨으면 해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변호사 만나고 왔다. 유언장 작성했어. 상견례 전날 보여줄게. 모든 재산 다 내 앞으로 넘긴다. 몇 분 후 철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영숙은 그 문자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나. 영숙은 문자를 삭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견례뿐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숙의 복수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다려라, 철수야. 어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줄게.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짜 유언장, 하나는 진짜 유언장.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영숙은 가짜 유언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본인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즉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과 거주 중인 아파트, 그리고 예금 전액을 아들 김철수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철수가 원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영숙은 쓴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다시 봉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본인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 세이망에 기부합니다. 아들 김철수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며 유일하게 영숙인의 해장국 레시피 노트 한 권만을 남깁니다. 그 아래에는 영숙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는 내가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알았으면 했다. 하지만 너는 돈을 택했구나. 이제 이 노트로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영숙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펜을 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철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대화가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건 시간 문제지. 우리 어머니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야. 영숙의 눈빛이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저 자식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품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무대니까. 영숙은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영숙은 가방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녹음기, 지영의 진짜 신상 정보, 가짜 부모 프로필, 철수의 검색 기록, 그리고 2개의 유언장. 이제 출발할 시간이네.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공간. 철수를 키운 공간.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공간. 안녕. 영숙은 작별 인사를 하듯 중얼거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담소였습니다. 지영이 운영하는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영숙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지영은 더욱 화사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올렸습니다.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이 오늘 참 예쁘구나.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맙구나.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쪽에는 큰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한 특별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일어나 영숙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영숙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긴장한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세요. 지영이 옆에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어른.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구가 찾아낸 바로 그 배우들이었습니다. 돈 받고 고용된 가짜 부모들. 반갑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앉으세요. 오늘 준비한 음식이 많습니다. 가짜 어머니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연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지영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러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상석에, 철수와 지영은 그 옆에, 그리고 가짜 부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음식 나오기 전에 건배부터 할까요? 철수가 밝게 말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다 같이 건배합시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숙도 마지못해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가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말씀 하죠. 영숙은 가방에서 가짜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어제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네, 어머니.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유언장이야. 변호사 선생님께 정식으로 작성했어. 영숙은 봉투를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 강남 상가 건물과 집, 그리고 예금까지. 전부 내 앞으로 넘긴다. 철수는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철수야. 지영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축배를 들까요? 가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앞날을 위해. 축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철수야, 내가 1년 전에 룸살롱에서 지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담소 차릴 때 내가 준 용돈 500만 원. 그걸 지영이한테 줬지? 지영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두 분. 영숙은 가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우 생활 어떠세요? 이번 역할은 돈 얼마 받으셨어요? 2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가짜 부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영 씨의 진짜 신상이에요. 고아원 출신 2번의 이혼 경력, 그리고 현재 10억 원의 빚. 지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짜 부모님들의 프로필이에요. 단역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죠. 가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철수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에요. 노인 재산 상속 방법, 치매 부모 재산 관리,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참 열심히 공부했더군요.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입 닥쳐.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철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영숙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 내 집 거실에서 너희 둘이 나눈 대화야. 한번 들어볼래? 영숙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가 명의만 어떻게든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그 뒤에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야.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사셨는데 뭘 알겠어. 어머니 완전히 넘어가셨어.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려다 쏟아버렸습니다. 철수야.
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봐라.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들었어. 영숙은 가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내가 준 유언장 그거 가짜야. 뭐?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변호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직접 설명해 주실 거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종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민준호입니다. 민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박영숙 어르신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민 변호사는 진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 세희망에 기부됩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김철수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며 유일하게 영숙이네 해장국 레시피 노트 한 권만을 남깁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철수가 영숙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종구가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비켜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고 찬물에 손이 터져도 참았어. 오직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어머니를 이용했어. 속였어. 돈만 빼앗으려고 했어. 어머니, 저는 내 놈이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났다. 영숙은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버린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영은 혼절했는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 내 힘으로. 영숙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구가 영숙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종구야,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천만에. 잘한 거야, 영숙아. 응. 잘한 거겠지.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아들에 대한 집착에서 그리고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난 자유. 이제 뭐 할 거야? 종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이라도 갈까봐. 평생 일만 하느라 어디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거든.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국밥집 아들의 폐륜 가짜 상견례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철수와 지영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영의 식당 담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의 재산은 약속대로 사회복지재단 세희망에 기부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제주도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참 좋네.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은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담소에서 나올 수 있었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은자가. 영숙은 엽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자야, 나야말로 고마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철수야.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내가 남긴 노트를 펼쳐봐라. 거기에 답이 있어. 어머니. 잘 살아라, 철수야. 이제 내 힘으로.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박영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